안녕하세요. 바이오족을 꿈꾸는 백수약사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약사와 관련된 주제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다이소에서 영양제를 3,000원에 판다고요? 어라. 저 진짜 백수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약사는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하겠군요. 라고 생각한 당신. 거기서 생각이 멈췄다면 정말로 망한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약사가 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망한 약사는 껍데기 약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부는 멈추고 장사만 하는 약사죠. 우선 대웅제약에서 발표한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갖 성분이 다 있습니다. 철분, 칼슘 같은 기본적인 성분부터 MSM, 블랙마카, 가르시니아 등등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까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분들을 처음 보시나요? 정말 이 성분들을 약국에서만 구매했나요? 아니죠. 사실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쿠팡에서 해외 직구라든지 이러한 기초 성분들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국내 유명 제약사에서 다이소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했죠. 여러분, 약국은 너무 비쌉니다. 그런 데는 가지 말고 저렴한 다이소에서 건강을 챙깁시다. 하하 참 재밌군요. 기존에는 당연히 대웅제약의 영양제를 사려면 무조건 약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권이었던 거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이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의 큰 특징은 소비자에게 의리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전문직의 특징이다. 지식이라는 것이 판매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엔 어떻죠? 요즘에도 사람들이 약국에서만 지식을 얻나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은 약국 방문하기 전에 유튜브에 검색부터 해보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일할 때도 유튜브 보고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지식에 대한 독점은 2010년쯤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약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제가 아까 다이소 이전에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영양제를 약국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달라고 합니다. 사실 다이소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다이소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다이소가 더 저렴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척을 하는 것이죠. 결국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까지 이득은 아닐 겁니다. 근데 가성비나 가격적인 부분만이 문제일까요? 이건 뉴스 기사의 일부를 캡처해 온 것인데요. 대웅제약이 괘씸한가요? 제약회사와 약국이 그동안은 담합을 한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배신인가요? 제약회사는 기업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죠. 그냥 시장 논리입니다.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 기업이 돈을 벌어야 또 다른 약을 만듭니다. 약사가 성장하면 GDP가 오르나요? 약사가 공부하고 성장하면 오르는 건 GDP가 아닙니다. 국민들 환자들의 건강이죠. 약사들 눈에는 대웅제약의 횡포처럼 보일지 몰라도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결과물이죠. 어떤 이유를 붙이던 사실 제 눈에는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이권 다툼으로 보일 뿐입니다. 제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분이 맞는 말을 한 거죠.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먹고 싶은 분들은 약국에 가겠죠. 다이소에서 아무리 약을 싸게 팔아봤자 사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유튜브 믿어도 되나? 이거 회사에서 과대 광고가 아닌가? 영양제를 왜 먹나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럼 아무거나 먹을까요? 괜히 아무거나 먹어서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죠?
결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약을 사던지 약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져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 난처한 분들 중 하나가 제 입에서 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면 타이레놀 먹고 술 먹어도 되나요? 오늘 술자리가 있는데 한 알 정도는 먹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분들도 압니다. 안 먹는 게 좋다는 거. 근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분들은 책임을 원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은 거죠. 약사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나보단 잘 알겠지. 인터넷에 검색해도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답은 없으니 결국 돌고 돌아 약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영양제도 같아요. 결국 약사는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에 대해 설명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은 더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약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제약회사에게 긁히시면 안 됩니다. 제약회사가 아무리 저런 식으로 해봤자 결국에는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죠. 응, 싸게 팔아봐. 결국 남용해서 문제 생기고 그거 해결하려면 전문가는 필요해. 그리고 그 전문가가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약회사의 이런 전략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라. 그럼 그동안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해왔단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 멍청하게 일해왔지만 이제는 다이소와 손잡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꼴이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뭐 어쨌든 이 결과로 환자분들은 약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가 약값을 내리건 약국에서 약을 더 저렴하게 팔건 말이죠. 결국 가격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린 셈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다이소라는 돌이 어디까지 파문을 치게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약국엔 항상 들러보죠. 사실 저는 다이소에서 약을 판다고 했을 때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일본에 가보면 이게 다이소인지 약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가 많습니다.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곳에 가봐도 약을 구매하는데 약사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죠. 제가 남미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항생제도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인지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 약국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그리고 다이소로. 점점 이런 식으로 권한과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약사인데 당연히 이러한 현실이 저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있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태됩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는 가지만 언제든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죠.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제약사의 횡포라거나 전문직의 몰락이라거나 하는 그런 한 분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 컨텐츠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지식해적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생각해보기 좋으니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일제강점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 행위 너무 나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당하기만 했나요? 이상한 사대주의나 믿으면서 기존 것들을 지키려고만 하고 외부의 것들은 하찮게 여기며 무시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니, 일본보다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해오던 것이 정답이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요? 일본만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점령받을 때가 많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확장시켜 보면 그냥 그 녀석들은 부동항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냥 열차 좀 놓으려는데 일본이 방해가 된 것이죠. 러시아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냥 그 나라와 이해관계가 맞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해도 제국주의가 유행하던 때에 힘없는 우리 조선은 그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누가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노른자 땅이었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약회사가 약을 약국에 팔건 다이소에 팔건 제국주의 시대의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건 다른 나라가 점령하건 문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발빠르게 주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 아닐까요? 새로운 것은 늘 거부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감을 이겨내야만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결국 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등한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곳에서 보석을 찾아야만 합니다. 좋은 것만 쉬운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그대로 누리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했는데 갑자기 옆에 매일 놀던 애가 같이 편하게 살자 하면 배 안 아프세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죠. 오늘은 주식과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저는 투자에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관점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니까요. 같이 성장해 나가자고요. 그럼 이만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내일만 버티면 주말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